네, 그 두 남자의 그 리포트 바라볼 겁니다. 항상 저희가 한 두 종목 정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매출이라든가 얘기 좀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많이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데요. 오늘 대뜸 종목부터 하나 확인하고 네. 들어가죠. 서울 반도체 있잖아요. 예, 예. 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두눈잡쇼에서의 언급 이게 또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 친구가 이제 이 대표님이 드디어 확실하게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서울 반도체를 저희 방송에서 한 3주 정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3번 정도 리포트도 바라보기 얘기했는데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네요. 예, 오늘 7% 가까이 오르네요. 7% 가까이 오르고 거래량도 꽤 많아요. 100만 주가 넘는데요. 예. 이게 실적을 떠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테마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런 거를요. 이게 테마지만 이게 정부 글로벌 정책 수혜주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죠? 예, 특히 오늘도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아크리치에 대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 LED 업계 내에서 최고의 네.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요. 그렇게 간단히 한번 다시 기회에서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레포트 바라보기인데요. 오늘 제가 종목을 하나 딱 집었어요. 예. 그래서 레포트를 딱 해갖고 제가 던져드렸잖아요. 예, 예. 옛날 레포트하고 던져준 거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제가 아침 8시 40분에 드린 거. 예. 기억나죠?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 냈다 던져주시더라고요. 한국경제방송할 때 예. 제가 친절하게도 머니투에서 월급 받는 제가 훅 넘겨줬잖아요. 예. 제가 왜 넘겨줬냐면 별로 잘 몰랐는데 우리 방송에서 제가 얼굴 못 봤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갖고 쫑커 먹은 거 있잖아요. 예, 김지한 애널리스트. 킴증권의 김지한 애널리스트가 레포트가 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엿대 먹으라고 던져놓는데 예. 주가가 강한데요. 예. 그 얘기부터 하고 가자고요. 자, 일단 한의약품 김지현 애널리스트죠. 지금 이제 제가 키움증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아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같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업계에서는 거의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저는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키움증권의 지금 보고서 중에서 다른 증권사의 보고서에 비해서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뭐가? 어떤 강점이 있냐면 스팟 리포트라고 해갖고 보고서를 전체를 내는 게 아니고요. NDR, 해외 탐방이라든가 NDR이라든가 IR을 할 때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적는 아니면은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적는 아주 간단한 한 장짜리 이제 스팟 리포트를 내놓는데 이 보고서가 상당히 중간 보통 이제 의견 개진할 때 상당히 많이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한번 내놓고 나면은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키움증권은 이런 스팟 리포트를 통해서 새로운 정규적인 레포트가 나오기 전까지 그 간극을 잘 메꾸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런 스팟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자, 이 화면을 네. 잠깐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해외 NDR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NDR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거래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IR을 얘기를 합니다. 넌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해외 NDR 메모를 지금 보내왔습니다. 정리해서 보내주신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금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4%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4% 정도 성장을 한다는 얘기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겠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매출액에 대한 쪽이 좋은데 낙소졸 이게 뭐냐면은 진통 소염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발리토라고 해갖고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에 대한 신규 매출이 발생한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보게 되면 신규 매출이 나오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신규 매출이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소메졸에 대한 신규 매출이 나옵니다. 에소메졸은 저도 이제 가끔 먹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광고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소방관이 타고 들어가갖고 외국 거. 그런 거. 예. 나 정확히 몰라. 그런 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데, 이게 에소메졸인데, 요거에 대한 신규 수출이 한 500억 원 정도. 그리고 코자 XQ라고 해갖고요. 고혈압 치료제가 있는데, 또 역시 이것도 신규 매출이 또 발생한다. 그리고 북경 한미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24.7%가 증가하고, 이 북경 한미에 대한 영업이익이 16%입니다. 상당히 제조업체 치고는 상당히 높은 이런 모멘텀에 대한 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미약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뷰를 여전히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에 대한 여전히 긍정적인 뷰에 대한 쪽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이게 보면
저는 그 방송 이제 모니터에도 하고 여기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느낌이 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예. 일단 서울반도체고 이 한미약품을 우리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친구 예, 있잖아요. 예. 전지원에는 예, 예. 그 투자 전략가 겸 예. 이코노미스트 그 친구가 이코노미스트. 얘 첫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꽂혔어요. 근데 사실 한미약품이 저희 동네에 있어서 제가 좀 알거든요. 예. 근데 딱 보면 포인트가 이거 근데 김지연이라는 친구 내가 몰라서 한번 불러야 되는데 분명히 남자 맞아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예. 만난 적 있어요? 예, 만난 적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시청자분 이거 우리 키움 방송 들으신 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한미약품이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한미약품이 정말 네이밍을 잘하는 거 알아요? 네이밍 잘하죠. 왜냐면 약에 특히 이제 하나 제품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복제약이라 그래갖고 하나 풀리면 아스피린 나오니 풀리면은 뭐 아스타라, 아스파른 뭐 이렇게 쭉 나라비를 세우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재작년에 저게 풀렸어요. 네. 그 뭐지 그 남자들 하는 거 먹는 거. 비아그라. 비아그라. 예. 비아그라 복제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한 20몇 군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한미약품 1등으로 했어요. 지금 완전 한미약품을 쓸어버렸어요. 이름을. 그 한미약품 제품 진짜 1등이에요. 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일라그라 아닙니까? 아니. 일라그라는 딴 어디는? 아니. 예. 어디죠? 이 이름만 들으면요. 예, 예. 다 빵긋 터져. 예. 빵긋 터지는 데다가, 정말, 그리고 이 회사가 1등이 됐어요. 예, 예. 그쪽 시장에서. 예. 무슨 치료죠? 발기부전 예, 발기부전 이거 치료죠. 비아그라는 거. 예. 비아그라 카피 제품인데요. 이것도 아무도 모르시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시니까 주가가 아직도 올라갈 찬스가 많다는 거야. 이 대표 정말 몰라요? 88정. 88정이야, 예, 88정. 그래서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짓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 이거 88정 이름 짓는 사람이 대박 보너스 받았다는 얘기 후문. 그렇습니까? 정말로요. 그래서 그만큼은 대단하고요.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게 북경 한미가 제가 요번 레프텔은 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북경 한미가 특히 주로 하는 그 의약품이 예. 소아용품이에요. 소아용. 소아과용. 예, 맞습니다. 네, 소아과용인데, 그래서 이제 산화제 풀리면서 소아과 애들이 더 병원에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에서 한미약품 유한양행을 산화제 할 때 항상 그 대표 수혜주로 보는 거가 그래서 아마 들어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현대제철을 좀 말씀드릴래요? 현대제철이요? 네, 현대제철. 사실 어떤 저는 거 현대제철에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은 없는데, 하도 이성훈 대표가 좋다고 얘기해갖고, 예. 그 현대제철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제철은 오늘 레포트는요, 이것도 간단한 건데요. 저기서 나왔어요. 미래에셋에서 나온 자. 미래에셋에서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이 기준은 딱 뭐냐면요. 현대제철의 매출 요 화면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만 보시면, 그 왼쪽에 박스 요 말고요. 예. 제일 첫 번째 화면에 포캐스트 어닝 여기 나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만 보시면 답이 딱 나오죠.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이거는요. 예. 아시다시피 현대제철 이제 고로 사업을 들어가면서요. 현대제철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업으로 확 간 게 예. 좀 재미없었던 게 포스코잖아요. 예. 포스코가 주가가 2-3년째 재미없는 건 딱 현대제철이 소위 고로 사업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 고로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요. 그 고로 사업뿐만 아니라 내연 강판은 이제 하이스코가 했었잖아요. 근데 하이스코 걸로 갖고 왔잖아요. 예. 어찌 됐건 간에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갑자기 급증하잖아요, 매출이. 그렇죠. 매출이 지금 이게 얼마예요, 이게? 다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매트 단위가 10억이니까요. 10억, 예. 100억, 1000억, 13조. 13조 막 이렇게 갔던 거가 2010년 13조에서 22조. 22조 훅 뜨잖아요. 예. 이게 보면 딱 하나의 효과가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매출이 그냥 남의 거를 확 뺏어왔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현대하이스코를 뺏어왔으니까 현대제철 이렇게 매출이 급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 또 이제 좋아지는 거 그거에 이래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가는 거 바로 이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그게 거의 유일무이한 재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갖다 붙이면은 사료를 갖다 붙이면 이런 거죠. 이제 철강산업 같은 거가 계속 좋지 않았잖아요. 건설 쪽이 안 좋으니까 건설 쪽이 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기대감. 있고요. 네,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말 자동차가 정말 더 좋아지면 하이스코 거에서 빼서온 냉연강판 쪽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예. 매출이 훅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결국은 이런 사업부를 인수한 거로 인해서 외형이랑 이익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 바로 이것이 현대제철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8만 원 안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래에셋 기준을 보면 1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셋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나와 PBR 있는데 밴드도 지금 보니까 거의 그거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 위치하고 대표가 있네요. 또 나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얘기 좀 해줘봐요. PBR 밴드도 역시 하단부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 포인트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합병에 대한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영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조단위, 그러니까 1조 클럽에 이제 올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제철의 1조 클럽에 대한 가입이 가능하다라면, 현대제철의 영업이익 1조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이 좀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PBR 밴드로 한번 밑에서 보게 되면 PBR 밴드는 올해 지금 현재 위치한 가격대가 10배 언더에 대한 쪽인데, 지금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최근에 2010년도 이후는 8배 이하로 하락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주가에 대한 수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지 않나. 뭐 진짜 시장에 대한 쪽이 뭐 극심한 경기 위축에 대한 쪽만 나가지 않는다라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우리가 보통 뒤로 넘어져도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인 아주 실적에 대한 개선세 자체가 예약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주가 자체는 현재 지금 주가에 대한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1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죠. 10만 원이라고 한다라면은 현재 수준에서 한 20% 정도, 30% 정도 가까이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한 20%죠. 20%에서 30% 사이 정도, 30% 정도에 대한 실적 개선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도 좀 많이 지금 많이 좀 보수적인 그런 추정치라고 보고 있고요. 업황에 대한, 만약에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복세, 유럽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좀 반영이 된다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블러는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 예. 언제까지요? 더블에 대한 쪽이 가능한데, 올해 경기에 대한 사이클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경기 사이클이 좋아진다라면, 하반기에 정말 계속해서 키움증권 의견도 하반기로 가면 경기가 개선된다라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난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전전에는 이코노미스트도 그랬잖아요. 하반기 되면 이제 자동차나 IT 쪽 좋아질 거라 그랬으니까, 그때 좋아지면 같이 이 친구들도 올라가는 건가? 충분히 가능성, 경기에 대한 베팅이 된다라면 충분히 가장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더블로 넘어간 것 같은데. 너무 세게 부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철강, 그동안에 이제 붙지 않았던 매출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런, 그 정도까지 해보고요. 그럼, 오늘 발표된 어떤 레포트 중에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거, 그 밖에 수치 같은 건 좀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거, 그런 것 좀 챙겨보죠. 예, 지금, 화면을 잠시만,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기업들, EPS 증가치가 이제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제 그런 기업 중에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여전히,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금 태양광 한화 같은 경우는 교보에서 지금, 적자에서 흑자에 대한, 전환에 대한 쪽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EPS 하향 특징주에 대한 쪽은 지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 홈쇼핑 업체들 실적이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EPS 추정치를 조금 소폭 하향시킨 거,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롯데쇼핑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다가, 지금 그렇게까지 따라붙지 않는다. 경기 상황이 어떤 내수 소비에 대한 쪽으로 따라붙지 않으니까 소폭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하향시킨 것이 롯데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까지 해서 특징적인 기업들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 월요일이라서 오늘 레포트가 특별하게 새로 나온 게 눈에 안 띄죠? 예.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 빠져서 그런가? 주말에 좀 바빴나 봅니다. 주말에 바빠서? 예, 저 때문에. 그 내일이면요, 예. 좀 더 풍성한 자료들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베스트 전문가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베스트 전문가를 이제 한 번씩 보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호 타이틀이 있죠. 오늘은 진격의 전문가 코너가 되겠습니다. 진격의 전문가란요, 지난주 가장 최근주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1, 2등 분들 저희가 순차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난주에도 모셨던 똑같은 분입니다. 그만큼 2주 연속으로 높은 수익을 키움증권 우리 키워드림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분인데요. 정정균 전문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2주 연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당에. 어떻게 2주 연속으로 특별한 비결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회원분들 의외로 잘하시나 봐요. 아, 이렇게 또 겸손까지 하시는데, 2주 연속 겸손 모드로 나오니까 정말 실체가 있긴 있는 건데, 잘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키움증권 고객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전문가, 키움에서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할 때 보게 되면, 우리 정정균 전문가님이 제가 옆방이었어요. 바로. 그러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그 기업이라든가 종목들의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아,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참, 그 맥 포인트를 찝어내는 것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쪽에 대한 어떤 선입견 없이 아주 잘 집어내셨던 그런 전문가이셨는데 이번에도 2주 연속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 시장에서 그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것은 원래 장기이신 이 트레이딩에 대한 기술을 좀 발휘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매매로 이번에 수익률이 좋으신 겁니까? 아니면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왔나요? 겸사겸사. 아, 겸사겸사입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로 하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저 이제 키움 고객분들은 약간 뭐랄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코덱스를 계속 회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이걸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좀 많이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5? 뭐 3월 출시설이 있죠. 그래서 네. 그쪽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갈럭시 5 관련주요. 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2월 달에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2월 달에 오픈이 되게 되면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관련 대표주로서는 어떤 거를 지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했던 게 뭐지? 아모텍하고. 아모텍이요. 네. 아모텍 오늘도 아주 높은 네, 상승률을 금요일에 보여주고 있는데. 매매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제 EM텍이라는 종목. 아, EM텍이요? 근데 갤럭시 쪽은 뭐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뭐랄까, 가뭄의 단비라 그럴까? 네. 모멘텀이 있다면 현재는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뭐 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든 없든 일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래서 그쪽이 제일 모멘텀 실적이 나온 기업이라면 제일 모멘텀이 역시.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반도체가 신고가 치고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LED고 조명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으니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해서 가잖아요. 그럼 지금은 4분기 실적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모멘텀이 좀 있는 쪽이 좀 우세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거래소 쪽은 아직 24일 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모든 기업들이 첫 번째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24일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시는 게 지금 저는 이제 아모텍, 이모텍, 아모텍은 들어갔는데 그 다음 건 제가 근데 지금 정정윤 전문가님 그 내용이 아주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갤럭시 S5 관련주들이 대차로 인해서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모텍 같은 경우도 대차 거래가 많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정정규 전문가님이 의도하셨던 의도하시지 않으셨던 어쨌든 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을 참 바라보셨다는 것이 아주 주요 포인트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키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061 화면이죠. 영문 HTS 1061 화면입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대차 거래, 대차 거래에 대한 추이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번호가 1060부터 1061까지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모텍도 최근에 이 대차 거래 물량이 50만 주가 넘던 물량에서 지금 대폭 감소를 했죠. 10만 주대까지.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화면 1061 화면을 개별 기업별로 잘 활용하신다라면 이 기업이 상승이 임박했구나. 거기다가 정정균 전문가님의 시그널까지 더해준다라면 아마 좀 더 정확한 타이밍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성훈 대표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1061이란 거 태어나서 지금 처음 봤거든요. 이거 하면 아니 내가 볼 일이 없지 내가 어떤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성훈 대표가 완전히 이 친구가 이제 기세가 살았어요. 그 키움의 1061 이런 좋은 화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1061의 종목을 다 검색해야 돼 일일이? 일일이 찾아내는 거 있어. 예를 들면 질문할게요. 예. 아까 대차가 훅 줄어들어서 올라갈 타이밍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야 그 작년에 한참 파트원?
예, 파트론 파트론도 같은 있고 경우. 뭐 인터플렉스도 있고 예. 뭐 이런 쭉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원익이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주식 중에서 무슨 대차가 훅 많이 줄어든 종목 검색하는 것도 있어요? 아, 검색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만들 수가 보통 있다고? 이제 한국경제에서는 네. 검색식 만들어 갖고 이렇게 CD로 팔더라고. 근데 그냥 우리 검색식을 아마 여기서는 공개해 드리지 않을까 저렇게 봅니다. 아니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됩니다. 예. 아니 제가 확인해 검색식으로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화면에 있어? 그게 화면에도 있고요. 검색식으로 할 수 화면에 있는 것 좀 보여줘봐. 예, 화면에 있는 거는 아, 그만 좀 싸워. 아, 아, 이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61 하면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야. 아, 그렇습니까? 아, 하나만 보여줘. 나중에 그냥 나중에 보시면 확인하시고요. 지금 다른 건 아니고요. 종목에 대한 쪽을 대차거래 지금 1062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아 별건 아닌데 1062로 가면 될 예, 걸. 또 1062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그 기간별로 지금 오케이. 10월 21일인데 지금 뭐 최근에 한 1개월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 지금 12월 20일부터 지금 그 순위가 많이 대차 거래가 증가하거나 잔고가 많이 변화한 이런 종목군들인데요. 인터파크라든가 뭐 원익 IPS 최근에 원익 IPS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에 대한 쪽을 10개까지는 대차 거래 상위 10개 종목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개별 종목별로 보는 게 근데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오케이. 네. 개별 종목은 1061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보니까 내가 나만 몰랐네. 뭐 아시는 분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시청자를 다 아신다고. 예, 예. 아 저희 방송에 또 서태지님이 방송에 예, 깜짝 놀랐어. 네네. 서태지님이라고 계시네. 네. 아, 전 나중에 또 따로 뵈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거 대단한 걸 알았는데 그것만 알고 그러면 종목 선택하면 되는데요. 정정균 전문가님,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 앞서 이제 그 전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앞서 아무텍도 있고 파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아무텍을 딱 선정하게 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거를 갖고 제일 중시하셔서 딱 아무텍을 수많은 뭐 삼성 갤럭시 관련주도 한 뭐 20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제 좀, 앞으로 매매 좀 해봐도 되겠다 싶은 리스트를 이제 한 20개는 매일매일 만들어요. 아 매일. 네. 예. 그래서 거기서 기술적인 이제 포인트가 나올 때 공략을 하거든요. 잠깐 차트에 보시면은, 어제 아무튼 이 박스권을 못 넘었는데 넘지 않을까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넘겠다라고 미리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오늘 거죠.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실 금요일 때는 저 아래 거였잖아요. 예, 작은 캔들이 나가지고 이 10일 이동평균선 딱 딛고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그림이 좋았다. 10일? 해서, 예, 지금 10일이 무슨 선이에요? 밑에 조그만 선. 아, 조그만 거. 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짜가 이제 그 아래 꼬리 날았다 그러나? 그거 네. 해갖고 약간 딛고 일어서 갖고 이제 금요일 하셨다는 거죠. 그죠. 이제 오늘 이걸 이제 단기 처리하고 이제 오늘 이제 반대. 오늘 이제 먼저 이제 넘어간 쪽.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넘기 전이었는데 이쪽 테마가 이제 도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죠. 나왔기 예, 때문에. 예. 그럼 그 테마 중에 또 오늘 넘어갈 게 뭐였을까? 여기 예. 나오면서 예. EM텍 좀 사놓으세요 했는데 모르겠네요. 샀는지 안 샀는지. 오늘 EM텍. EM텍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오늘 저 추세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예, 바닥이 왼쪽까지 하면 상중바닥 거래량이 실렸고 그래서 굉장히 뭐 그림상으로 좋지 않느냐. 뭐이 정도는 보통 여기 13,000에서 14,000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3% 정도 손절 잡고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요. 이쪽에 대한 부분이 크고 갤럭시 출시설이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뭐 강하게 하방은 잡을 것 같다. 그럼 하나 더 비슷한 관점 하나 좀 봐주실래요? 네. 저는 이제 그 아는 게 파트론밖에 없는데요. 파트론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세요. 아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지금 분석 자체가 파트론은 파트론 지난주에 한번 훅 올랐던 예, 예. 거 갔었잖아 이게. 지금 추세밴드에 걸려 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다시 추세. 예. 원래 지금 추세밴드에 딱 걸리는 데는 단기 매도 자리예요. 추세 뭐에 걸려 있다고요? 추세 상단. 아 추세 상단. 예. 예, 예. 상단에 걸리는 부분은 다시 내려온 다음에 이 하단까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추세에 예. 순응을 하면.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단기는 매도점인데 예. 5일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살아있죠. 그럼 이거는 급하게 내리지 않거든요. 아. 스윙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밴드 상단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17,000원 올라가기 때문에 좀 들고 가시고 단기점은 이제 오늘부터 매도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여기서 거래량이 딱 힐리고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굉장히 가능하고 17,000원까지는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신다는 건데, 미리 매일매일 20개를 매일매일 보시는 거예요? 그죠? 좋은 종목은 넣고 안 좋은 종목은 일단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 시켜서 일단 기본 매미판에 구성해 놓는 거네, 그죠. 20개 종목을.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할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잡아놨다가 뭔가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잡히거나 딱 그래서 매매 되는 거 보고 뭐 매매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소개해놓고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인데 앞으로 이런 포인트가 되면 앞으로 매매를 하겠습니다. 미리 제시를 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편하시겠죠. 미리 제시를 하고. 익숙해지니까 예. 종목에도 그 관점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는 지난주 전 딱 느낀 게 지난주에 거래가 저는 깜짝 놀란 게 지난주 일주일 내내 3조 원대라고요. 3조 원대더라고요. 아마 주간 거래량은 몇 년째 가장 적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는? 근데 여기는 시간 제한 없나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번 주 보면 약간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네. 이게 좀 시가시장에 포획된 다음에 미국 국채에 대한 부분이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되고, 최근에 그 금값이 급등하면서 고려아연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27일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미국 국채 매각이 있어요. 네. 보통 국채 매각을 하면 달러 강세 유인책을 펼치거든요. 국채를 팔아먹으려면 달러를 강세를 만들어서 국채를 팔아먹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주변 국가들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특히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미국 국채를 팔아먹는 시기에는 이머징 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27일, 이렇게 내일 모레 일본 중앙은행과 우리나라 24일 날 실적, 27일 날 미국 국채 매각.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바로 강한 모멘텀을 받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시간상 아니면 그 이벤트상 어렵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1950선 이하는 저번에 말씀드린 싼 주식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이번 달 후반 내지 다음 달은 시장이 굉장히 좀 홀가분하게 모든 짓눌렀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뭐 급락만 없다면,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안 되려면 코스닥이 이렇게 될 리가 없겠죠. 그렇겠죠. 네. 네. 조세형주가 된다는 부분은 앞으로 대형주의 수급 모멘텀 받쳐주면 크게 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반증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 네. 강한 모멘텀이 없고 수급에 대한 부분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시장이 답답한 부분이지, 이런 분들 하나씩 이제 딛고 해소하고 넘어가면 뭐 시간은 언제기다 정확히는 말 못하겠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거래소 시장이 좀 파워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예. 이 대표, 지금 아까 뭐 자료 막 찾고 있는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요. 휴대폰 얘기 있죠? IT. 예, 그렇죠? 예. 그걸 좀 잠깐만 펀드면 잠깐만 체크해보고 오늘 마무리하죠. 그 중국,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갤럭시 S5, 정정균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갤럭시 S5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정리가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1월 13일 날 나온 보고서인데요. 하나대투증권의 지금 휴대폰 IT 부품 업체에 대한 정리를 한 보고서가 있는데 김로코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이런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금 뭐 매출이 어떻게 되고 주요 고객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기업별로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 BH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고 뭐라고요? 있고요. BH죠. 그다음에 나노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게 되면 KH바텍,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이 매출처가 상당히 좀 많이 다변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매출처가 다변화된 기업을 찾으시려면 아마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처가 실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구나. 많이 빠져 있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좀 더 강세를 가져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화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까 이 화면 이게 순서는 뭔 소리야? 지금 보게 되면 매출 순서인가? 매출 시가총액 시가총액. 순서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변화돼 있고 매출처가 뭐 이녹스, 그 다음에 세코닉스, BH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겠죠. 제목 자체가 재밌네요. 섹시한 예. 실적 충격 최소화 업체를 그렇죠. 찾아보자. 예. 그러면서 포인트는 최소화되면서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을 예, 찾아보자. 예, 맞습니다. 다변화되면 뭐 삼성이나 삼성에만 의존하지 않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애가 좋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분석 들어가서 종목을 분석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체크 포인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진격의 전문가 코너였고요. 바로요, 우리 두 남자의 정말 토크 배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그 토크 배틀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국내외 이슈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이슈부터, 해외에서 뭐 이슈라기보다 해외에서 중점적으로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거, 우리 시장의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해외 이슈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뭐 네. 중국 얘기가 여기저기 많고요. 네, 오늘 네. 아침에 시장이 좀 살아나는 거 중국 뭐 GDP 네. 아까 잠시 얘기했죠. 중국 GDP 때문에 살아났는데 이게 과연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냐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내 시장이 갇혀 있는 이유가 중국 GDP가 잘 나와도 진짜 속칭 막말로 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와도 정말 안 나오게 되면 충격이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것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가속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쪽도 다음 달 선거 때 이제 다시 그 상황에 대한 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될 텐데 중국도 이제 3월 달에 양회를 앞두고 나서 지금 시지노믹스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시진핑의 그 시지노믹스라고 하죠. 이 시지노믹스의 강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우리가 보통 시지노믹스라고 한다라면 중국의 긴축에 대한 쪽을 얘기합니다. 개혁과 긴축에 대한 쪽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시지노믹스가 가속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라면 이것은 국내 시장에도 결코 바람직하게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한 GDP에 대한 쪽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겠고요. 또한 지금 중국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데 그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공산은행 좀 아주 작은 뉴스로 하나 나왔던 건데요. 중국 공산은행에서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상환 보증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자산관리 상품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자산관리 상품이 하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다 돈을 넣습니다. 근데 왜 돈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금리가 3%인데 이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지금 수익률이 한 10%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자산관리 상품을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을 했고요. 거의 도산 직전, 부도 직전에 갔고 보통 이제 그동안에 중국에서는 이런 신탁 상품, 투자 신탁 상품을 손실이 나더라도 은행에서 대부분 다 메꿔줬습니다. 손실이 그래? 나면 은행에서 메꿔주고 수익이 나면 찾아가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의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림자 금융의 또 한 축인 그게 겁니다. 당나라 은행이네? 예, 그렇죠. 당나라 은행인데 워낙 이제 금융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더 이상 메꿔주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투자됐던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정말로 메꿔주지 않게 된다라면 펀드런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고 중국발 어떤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었는데요. 이게 내용 아까 얘기한다길래 사실 네. 제가 몰랐잖아요. 이 내용 예, 뭔지.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공산은행이 중국 예. 최대 은행이거든요. 중국 최대 은행입니다. 맞습니다. 엄청 그 사람들 이제 차이나 뭐 뱅크 오브 차이나 이런 거는 예. 은행 찍은 거고 그 우리나라에도 차이나 은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 조그만 맞습니다. 은행인데 진짜 큰 건 공산은행.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있고 건대 앞에도 예,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 많이 계신 분. 근데 그게 예전에는 하여튼 손에 난 걸 메꿔줬는데 뭔지 모르지만 전요. 예. 안 메꿔주기로 했다. 이거 아니야? 예, 그렇죠. 안 메꿔주기로 했는데 아마 메꿔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안 메꿔주면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이 1월 31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충분히 만약에 이 펀드런이 가속화된다라면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어서 메꿔줄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아직까지는 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후진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시진핑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GDP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 리커창 같은 경우도 리커창도 지금 뭐 리커창 지수, 뭐 리커창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서 뭐 철도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 이런 걸 만들어서 중국 GDP를 배제하고 나는 이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그만큼 지금 뭐 그 이 중국에 대한 어쨌든 간에 금융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만약에 정말 그것이 펀드런으로 된다라면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에도 단기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뭐 중국은 잘 모르지만요. 저는 가보자는 나라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예. 저는 갔는데 한 3시간 있었어요. 공항에서 잠깐. 공항에서 잠깐 계셨군요. 북경공항 3시간 있었던 게 저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도 용왕 트라우마 이런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용왕 트라우마가 뭐야? 토끼. 왜요? 거기 가면은 그 장기적 술랑하고 이럴까봐 용왕 트라우마가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이, 그 얘기하지 마세요. 예, 예. 제가 느낀 거는 3시간 있으면서 느낀 거, 하나 느낀 게 딱 있어요. 예, 예. 북경공항이 엄청 크다. 엄청. 뭐 새로 지었다는데 이쪽 곳에서 저쪽까지 약간 거짓말하면 걸어서 1시간. 예, 예. 약간 거짓말한 거예요. 예. 약간 거짓말. 근데 정말 길어요. 정말 길어요. 근데 또 하나 느낀 게 우리나라는 공항 가면요.
아마 가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공항 가면은요, 먹는 데가 모여 있잖아요. 예. 이렇게 푸드코트에 모여 있잖아요. 야, 중국은 섬같이 있어요. 아, 그 섬같이. 북경공항에 이렇게 한 2개 있으면 또 하나 다음에 가보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럼 또 있고, 또 한참 걸어 있고. 예. 그 이쪽 끝이 인천공항도 좀 상당히 길다고 하잖아요. 예. 야, 약간 북경공항 비하면요, 인천공항은 그냥 한 모퉁이? 예, 예. 정말 커요. 나중에 한번 보면 깜짝 놀랄 건데, 야, 정말 크다는 건 한번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중국 얘기는 그만하고요. 사실 중국 얘기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예. 욕먹을까봐 안 해. 예, 예. 예? 난 중국에 그런데 솔직히 GDP 아직 관심이 없고요. 예.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만 쓰이고. 아, 그런 것만 신경 쓰시죠. 난 눈에 띄니까 호텔 나오는 것밖에 안 보여, 지금. 예, 예. 이건 그렇고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같은 이슈가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실적 시즌. 네. 여기 좀 해드릴게요. 아, 실적 시즌. 실적 시즌 이제 미국에서 지난주에 이제까지 해서 몇 개 나왔냐면요. 500개 중에서요. 제가 말씀드린 500개는 왜 500개냐면요. S&P 500, S&P 500개 기업 중에서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50개 정도가 나왔어요. 아, 50개 정도가 나왔나요? 50개 정도 예. 이제 지난 주말까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지금까지 결과 나오는 거로 재보면요. 이익 증가율은 한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4분기 이익 증가. 근데 그 이제 꼭대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닝에 부합했느냐 안 부합하지 못했느냐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 37% 정도만이 부합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37% 정도 부합하고 나머지는 겨우 맞추거나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닝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어닝의 떨어지고 가이던스가 있다. 떨어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서프라이즈가 63%인데 그게 약간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한 절반 정도에서 많아봤자 절반 정도만 회사마다 틀린데 제 말씀은 탐슨 로이터라는 이제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한 절반 정도만이 이익에 부합시키고 있는 건데 이 수준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제가 항상 이런 수치 얘기할 때 보면 의미가 없는 수치를 팍팍 우리 TV 출연하는 사람들이나 앵커나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전하는 것은 그래서 무슨 그 이익 증가율이 7%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어땠느냐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어닝의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비율이야 한 7년 만에 최저예요. 무슨 얘기냐면 높낮이를 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높낮이를 실천되면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높낮이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익의 목표치를 맞추는 것이 한 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실망스럽다. 지금 실망스럽다는 건 많이들 느끼는 거인데다가 플러스 7%라는 이익의 높은 것이 나왔는데 그 다음이 이번에 좀 고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감 있는 거 이게 피크 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사실 보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국내 기업 상장사가 이번에 물론 삼성전자라는 영향이 워낙 크겠는데요. 영업이익이 9.9% 순이익이 11.5% 감소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도 어닝 컨센서스가 계속 조금씩 바뀌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지난주조차도요, 전주 대비 또다시 3.5% 또 훌러덩 내려버렸어요. 컨센서스 자체를 예. 훌러덩 내려버렸어요. 물론 이것도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긴 큰데요. 그만큼 어닝 가이던스 훅 내려가 있는데 문제는 내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려간 것도 못 맞추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려간 것도 못 맞추면. 그래서 내려간 것도 못 맞추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장에 지금 약간 걱정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장을 좀 될 거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런 어닝에서 좀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어닝이 좀 나와야 되겠다. 빨리 나와야겠다. 근데 이게 이번 주랑 다음 주가 해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주가 이제 설날이잖아요. 예. 설날 전에 그래서 이번 주 말부터 해서 많이 나올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실적 발표고 이번 주 금요일인가 삼성전자 있죠. 예, 예.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건설사도 있고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기아차 쫙 나올 텐데요. 철강사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실적이 다 나오는 시점이 코스피에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늦게 나오잖아요. 전통적으로. 예, 예. 코스닥은 아마 내년이래요. 설날 지나고 나올 텐데요. 설날 지나고 나서 코스닥의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 또 한 차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일단 실적에 대한 그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거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베트남 증시 날아가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위기 국가들이었죠. 대표적인 이제 유로존 위기에 있는 국가들, 스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그쪽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유동성 장세,
아직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으로 인한 펌핑이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겠죠. 엔저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고 엔저 그리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적에 대한 둔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쉽게 올라갈 만한 환경에 대한 쪽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아주 쉽게 들어올 만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적이 또한 이런 것에 또한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한 이 기업들 환경 점점 어려운데요. 최근에 또 석탄세 인상 논란까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원자력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석탄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전기요금 이거 뭐 안 올래 또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까? 아 저는 이걸 보고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우리나라 그 킴주권 고객분들도 이거 뉴스 제대로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서울경제에서 단독으로 실은 얘기거든요. 예, 예. 단독이니까 뭐 틀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어찌 보면 이제 좀 치사한 사람들이야. 국회의원들이요. 1월 1일 날 아침에 새벽에까지 밤새도록 예산하다 일요일 날 통과시켰잖아요. 뭔가 예산을. 예, 예. 그래서 뭐 수십 개를 한꺼번에 딱딱딱 망치질했죠. 예. 이제 딱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한테 엮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그게 석탄세입니까? 아, 그게 석탄세요. 그게 보면 제가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석탄의 일종인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 소비세, 일명 석탄세요. 일명 석탄세. 이게 이제 세율 부과되면서요. 앞으로가 전기가 평균 2% 이상 오를 수 있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게 연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소법에 따라서요. 발전용 유연탄의 1kg당이요. 18원의 탄력세를 적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세금 부담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일단은 한국전력은 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는 돈이 무려 5,900억 원. 5,900억 원.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이거 5,900원을 안 늘리면 누가 마이너스요? 한전이 안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국민이 낼 수밖에 없죠. 사용자가 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2.0% 상승 내역이 있다는 것이 그 서울경제 핵심인데요. 이것과 별도로요,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작년에 평균 9.4인가 9.5%가 전력요금이 올렸거든요.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가율 대비 자기네 계산은 9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올려야 되는 참에 2%가 나오니까 적게는 4에서 6%, 많게는 8%까지 올해 올려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과 같이 이제 뭐 물가를 이 화면 어떻게 찾았어요? 예, 전기세가 지금 2% 맞아. 이 화면 올라갈 것이다. 이 화면. 예.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보시면요.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단독이라고 해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네. 이게 왜 올려야 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담배값도 그렇고, 다 가스요금도 그렇고, 공기업이잖아요. 네. 공기업이 자꾸 여태까지 수년 동안에 이제 물가를 염내 두겠는데, 싸니까 부채가 생긴 거 아니에요. 부채. 네, 많이 예. 생겼잖아요. 적자가 늘어나고. 근데 여태까지 적자가 늘어나면 이제 나라에서 해결해주면 되는데,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요. 예, 갑자기 딴 사람 정권이 잡으면서, 야, 그렇게 하면 너희들 책임지라 이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예. 너희들 책임지니까 너희들 월급 자르고 월급 깎고 뭐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사는 진짜 안 봤는데 얘기 들었는데 오늘 조중동인가 어중에 하나의 신문에서는 CEO 있잖아요. CEO. 예. 이런 공기업 중에 하나 CEO 제가 정확한 건 안 봤는데 저도 뉴스의 핵심은 못 보고 내용만 쑥 보도를 봤는데요. CEO로 CEO가 보통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받는데요. 예. 연봉을 1억만 받고 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신문인지 뭔지 그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막상 일하는 사람은 쉽지 않잖아요. 예. 이소연 대표로 이거 돈 하나도 안 받고 이거 하나만 하겠어요? 못하죠. 나도 안 하죠. 예. 근데 마찬가지죠. CEO도 그게 무슨 재벌도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되고 CEO 됐는데 월급 하나도 받지 말고 일하라는 거가 결국 이게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 구조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원가가 안 되는 거 올리는 게 논리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오늘 뉴스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 한국전력이라든가요. 공기업들. 공기업 그리고 예. 담배 하는 회사 KTNG.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KTNG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하면은 넣어두자. 그래서 의외로 그런 것들이 좀 시세가 날 수도 있다.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가 훅 가면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죠. 예, 한국에 대해서. 근데 그게 만약에 역설적으로 재미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다시 한번 그런데다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거까지 봤는데 시간이 없긴 없는데 그것도 보죠. 오늘 그 얘기를 안 하면 또 너무 민망한데요. 예. 그런 오늘 이상한 것들 있죠.
예.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예. 어떻게 봐요? 아, 독감이요? 독감 같은 경우는 조류 독감. 문제는 뭐냐면 독감이 됐건 그 관련주들이 실적으로 정말로 이제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 그 테마에 대한 쪽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지금 그 키움증권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될 수 있는 종목들 증거금 100%는 이제 제외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대부분 독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또 증거금 100%. 아, 그래요? 예, 잘 됐네, 그럼. 종목들이고. 네. 뭐 그 수산주 같은 경우는 증거금 100%는 아닙니다만은 이 수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적으로 따라붙었다가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 수산주는 도루독감보다는 자산 관련주에 대한 쪽으로 좀 이슈 주목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쪽보다 어차피 테마를 할 거라면 제일 센 걸 해야 되는데 뭐 방송에서 언급되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카드 유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종목에서 카드 재발급에 의해서 뭐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뭐 보안 관련주들 정말 어쩌란 말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들이 보안을 지금 못 해갖고 카드 유출 사태가 난 게 아니죠. 거기다가 위원님이 관리를 잘못해서 카드 그 유출이 나타났나요? 아니죠. 나 그렇게 뭘 걔네들이 뭘 안 해냈고 국민카드고 뭐건 간에 난리나는데 그게 관련주가 솔직히 있다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어떻게 봤자 누가 한 놈이 빼돌린 거 아니야. 예, 그렇죠. 빼고 집에 갖고 왔다 걸린 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올라가요, 그것들이? 그냥 뭐 시장 분위기상 같이 오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 매매에 염두를 좀 해두셔라.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강하다가도 다음날 개파락 막 7, 8%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절대 투기적인 형태에 대한 거래 그러니까 조심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널 K가 좋은 방송이야. 예. 그런 증거금 100%가 예. 많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괜히 스트레스 받았어. 예, 맞습니다. 관심도 없는데 그런 건 지금이야. 예. 하여튼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요, 그런 이상한 주식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뭔가 좀 펀더멘탈이 있고, 그 방송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예능 프로도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예능 프로 이런 MBC나 이런 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다 똑같죠. 그런데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스토리가 있으니까 뭐 감동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개그맨도 이런 애들도. 근데 그 스토리가 없는 주식은요. 그건 엉터리 같은 게 워낙 많으니까요. 매매 정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 넘는 주식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것이 오늘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로 코너로 넘어가자. 네, 그 하이로 코너인데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뭐야.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짜고 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짜고 칠 수 없는 코너인데 짜고 치는 것처럼. 난 지난번에 4대5를 졌을 때, 이거 내가 이제 계속 지는구나 했는데요. 이게 또, 역시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와, 운칠리 기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했더니 또 5대5가 됐단 말이에요. 6대6입니다. 6대6이요? 예. 6대6. 요번에 쫙 제가 이겨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오늘도 제가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예, 잡아보시죠. 과감히 하이 한번 가봅니다. 하이 가시겠습니다. 저는 로우 가겠습니다. 로우로 왜 가요? 반대로. 자기 의견 있는 거예요? 예, 제 의견은 있습니다. 왜 로우? 하이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저요? 예.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단순하게 얘기하거든요. 예. 미국이 오늘 놀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놀면요. 항상 미국이 놀면요. 시장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랑 상관없이 매매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슨 기업 실적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끼리 한번 으쌰으쌰해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인데, 올려놓고 이제 내일 판다라는 이제 그런 그 내용도 될 수가 있을 거고, 내일 이제 오늘도 보게 되면 선물 쪽에서 현물은 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만, 선물 쪽에서 한 6,800계약 정도. 잠깐만요. 1955로 잡겠습니다. 예, 1955요. 예. 네. 6,800계약 정도 이상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더 매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예전에는 정말 이제 전날 사서 다음날 팔고 이런 형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장 되면 청산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있지 않나. 이런 투기적인 물량에 대한 청산 가능성이 있겠고, 이 중국 쪽이 좀 강했다라면 저도 하이로 베팅했을 텐데 중국이 오늘 그 GDP 7.7%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정이라는 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땐 오후장에 살짝 내릴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어 보인다라는 쪽에 베팅하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요. 두 남자 쇼에 저희가 그 팟빵에 게시판 올려주시면 계신데요. 저희 이제 매일 봅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혹시 저는 이제 매일 이제 갖고 다니면서 보는데요. 여기서 코멘트 할 거 있으면 짧게 하는 걸 제가 해볼 텐데요. 해시민님이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게 딱 한 종목이라는 또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거기도 매일 보셨나 봐요. 더불어 빠지지 않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인의 추천으로 삼성전기 기아차에 물려 있습니다. 손절 타이밍도 놓치고 상당히 장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언제쯤 회복될까요? 했는데요. 요게 포인트는 이거예요. 함부로 지인의 추천으로 주식을 사시면 안 된다. 정말요. 주식은요,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인의 추천하면 괜히 사이만 써먹겠죠. 어떻게 봐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빠질 만큼 둘 다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삼성전기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 시나리오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장기적인 성장 시나리오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기아차는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기아차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알고 보면 또 납폭 과대주에 반년에 놀라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요. 가을 하느님 요 부분 좀 봐요. 이게 두 번째 쓰신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도 아마 대표님 팬 같아요. 다음 주에는 말씀대로 2,000포인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데요. 갔으면 좋겠고요. 은행주 좀 봐주세요. 그랬는데요. 은행주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마감하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카드 사태, 카드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좀 담보가 돼 있다. 그러나 은행주들은 어떤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느릴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은행주 얘기드릴게요. 저는 은행주가 12월 달에 은행주가 좀 장기적으로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왜냐면 저는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자꾸 1분기 안에는 금리 내릴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라의 정책을 반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저희 같은 사람의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은행은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좀 기다리면 또 살아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도 또 인터파크 관련된 얘기들 요 밑에 보면은 있는데 이런 얘기들까지 해서 다음 주에 인터파크, 기아차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도 쓰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내일 얘기하죠. 아마존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내일 또 간단하게 또 말씀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